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의 그 제한 규정으로서 이제 거기에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뭘 하지 마라.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거에 관여하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언제든지 거기 행위가 금지된 사항으로는 금지된 행위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그 선거운동 금지. 이건 당연하겠죠.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NS로 그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허위 사실을 갖다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것은 못하게끔 그렇게끔 돼 있고 공무원 등의 그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를 이용해서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당에 계획을 세우지다든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하나의 그 개인단체 그뭐 축회협회 초기 축회라든가 부녀자회 이런 사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유사기관도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잡지 등은 통상 방법에 선거운동 배부도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운동을 위한 그 방송 이용도 그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행렬 영호 그 행위 금지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도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서 그 선거 구민에게 그 서명을 받는다든가 날인받는 행위도 그 금지가 돼 있고 후보자 등의 그 비방도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의 행위라든가 또 그 선거의료 담례 또 그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타 행위로 보면은 선거의 명부 4번의 양도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어, 선거의 명부 작성이 되면은 후보자라든가 선거사무장은 선거의 명부를 그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 사본을 가지고 양녀 대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무소속 후보자의 미검인 추천장 사용 금지 이것도 제한이 됩니다. 이게 선거일 전 180일 또는 그 120일부터 그 제한된 행위를 살펴보면은 거기 그 지방자치단체 100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그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장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는 것들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180일 전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1회 정도 1회 발송하게 발행 배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거 1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거 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고 주민센터가 개최하는 뭐 교양 강좌라든가 근무기간 중에 공공기관 유치하는 행사 외에 행사에 대한 참석을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뭐 기관 등의 선전행위를 180일부터 못하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끔 되어 있고 탈법 방법에 한 문서 도화 및 배부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일 전 180일이 딱 들어오면은 모든 선거에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합당, 창당, 개편대, 후보자 선출대 개최 장소, 고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뭐 창당을 한다든가 합당을 한다든가 후보자 뭐 선출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일 90일부터 이제 제한된 행위를 보면은 거기 그 정당 후보자 명의로 나타나는 저술 등의 광고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술 광고. 또 그리고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 출판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아니면 의정부의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가 되면은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개최해서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90일 전까지만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선거가 임박해 되면은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정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그 정강 정책의 그 신문 광고 등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 기간 중에는 뭐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그 90일이 속한 달의 그 초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는 정강 정책의 방송 연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60일 또는 3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그 후보자,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3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는 당원 집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중 또는 선거일에 제한되는 행위를 보면은 공무원 등의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그다음에 그 저술,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그다음에 방송, 신문 등의 그 광고 금지, 그다음에 그 군의 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그 녹화기, 어, 녹음기 녹화기 등은 사용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타연설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만 거기 어, 연대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그 연설을 갖다 개최하고 있는데 다른 연설을 개최하고 주위에서 다른 연설을 한다든가 그걸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야간 연설에 그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당 권유 공개 장소 연설 대담 통지를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정기통신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신이라든가 전보라든가 또 전신 이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고, 또 거기 그 선거 기간 중에 뭐 특정인이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협박한다든가 이것도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강 정책의 그 인쇄 신문 광고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 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이 발행 배부도 그 제한이라고, 그다음에 당원 모집 및 그 입당원서 배부도 이제 금지됩니다. 그리고 당사 게시 그 선전물 등도 선전물 게시 선전물 등도 그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후보자 마감시까지는 여론조사 그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인용 보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그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갖다가 공표를 공표를 안 한다든가 안, 하, 안 하거나 또 인용 보도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여론조사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 6일부터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시간 마감 시간까지 그 여론조사 내용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6일, 7일 전, 8일 전 그 전에 그 공표했던 걸 갖다가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선거일에 그 제한되는 것은 그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에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모든 선거운동이 선거일에 금지되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운동 선거일에 선거운동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투표 마감 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일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갖다가 요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 투표 비밀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어떤 정당에 투표했는 걸 갖다가 저기 다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 표시 요구를 금지하게끔 돼 있는데, 단지 뭐냐면 출구 조사를 위해서 어, 언론기관, TV나 방송,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출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본인이 인지도를 높여야지 그게 당선이 되고 또 정당 후보자로 추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지도 확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지 선거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선거법에 위법이 되지 않고 인지도 높이는 방법은 공사조직 활동입니다. 선거운동 목적 없이 사조직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연구소라든가 조기 축구회라든가 또 산악회라든가 모두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조직의 회장을 맡거나 임원을 맡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터무니없는 회비를 납부하거나 또 보편적으로 특별 회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내지 않는 큰 금액을 낸다든가, 그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될 수가 있지만, 임원을 만나든가 회비를 납부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행사 개최할 때 축사를 한다든가, 인쇄물의 인사물을 게재한다든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에서 동창회를 개최하는데, 또 아니면 또 거기 지역 초등학교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그 안내 팜플렛에 인사물을 게재하고 사진을 게재한다든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안으로 들어오면은 93조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물을 갖다가 사진을 게재하고 얼굴 인쇄물 축사를 게재하고 그것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는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행사에 참여하거나 또 찬요금이라든가 헌금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 또 예배라든가 미사라든가 또 이런 데 참여하고, 또 거기다 주보에다가 게재하고, 또 거기 헌금을 납부했다는 것도 주보에 게재하고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출판 기념가 개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판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연구소라든가 정당 경선 준비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연구소라든가 정당 경선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장소, 시원스마을 정당 사무소에다가 당내 경선 준비사무소가 잘 보이고 시원스마을 설치하기 좋은 장소를 미리 선점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둔다든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 조직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 사회 단체를 활용해서 선거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방송 등 언론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넣고 또 회사도 넣고 이것도 광고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거기 선거일전 90일이 들어오면은 또 선거법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이것도 방송 등 언론기관의 그 업무 관련해서 광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여론조사를 위한 뭐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또 서베이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서베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간담회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간담회 개최라든가 또 거기 그 자담회 개최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그 자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 개최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자담회 개최, 잡담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뭐 자담회를 개최할 때 그 선거를 내가 당선돼야 된다, 내가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러한 선거 관련시키지 않고 그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사전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그 기자회견 이것도 가능하죠. 또 뭐냐면 내가 이번에 출마하겠다, 또 이것도 가능하고, 그 사회봉사 행사 개최, 그 보도자료를 언론 보도를 내거나, 또 개인이 또 어떤 뭐 사조직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 이러한 이런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개인 활동을 갖다가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 쟁점 사항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홍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 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다, 그럼 그렇게 그리고 또 내 이념이 어떻다,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정치 정점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갖다가 표출하고 그 홍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하나의 사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하나의 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로 SNS 상으로 그런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팔로워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자기 그 지지 댓글을 올린다든가 그런 사람이 많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론기관에 또 사회단체 등이 또 선거기간에 또 부정적으로 후보자 비방제가 안 되지만은 부정적으로 언론을 보도한다든가 그걸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등과 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것이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데, 그런데 그 언론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대표자 또 기자분들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기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행사장 등 참여해서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기 2016년도 판례가 형성 나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주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주 지역의 행사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 해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이 해당이 됐는데, 이 판례가 나온 후부터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누구 만나든지 명함을 교부하고 또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 관리를 유권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 받는 사람은 명함을 꼭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명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상대편의 명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 명함에다가 그에 대한 특징을 좀 적고 그 유권자의 특징을 적고 그에 대해서 또 거기 파일을 정리한다든가 또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SNS 유튜브 활용 방법인데,
주로 그 요즘에 그 평상시에는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요즘에 뭐 블로그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또 요즘에 주로 활용한 것이 뭐 카카오톡이나 또 아니면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데 주로 거기 SNS마다 그 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튜브 페이스북 같으면은 주로 그 젊은 층들 또 그 내용은 주로 자기의 그 일상생활을 갖다가 소상하게 또 적을 수 있고 또 거기에다 공감을 하면은 그 댓글을 달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트위터는 200자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로 이제 그 많이 활용한 것이 그 유튜브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정치하기 위해서는 꼭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튜브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뭐 팬카페를 만든다든가 무슨 사랑 모임, 또 누구 지지 모임, 또 뭐 그런 SNS 카페 등을 팬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SNS에 조직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밴드, 유튜브 등 SNS를 개설하고 뭐 취미 활동을 등을 게시해서 공유한다든가 또 아니면 또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의 그 정치 정책 사항을 의견을 표명한다든가 이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지역 어, 기관 단체 홈페이지 또 그 블로그 등의 그 개인 정보를 갖다가 홍보하는 그 방법도 하나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역 파워블로그 또 지역 그 유튜버 그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그 교섭 관계를 맺고 또 자기의 그 지지할 수 있는 우군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SNS를 통한 그 업무 그 수행 능력, 지역 봉사 등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SNS 방법이 매우 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선거 고민 및 정당 활동을 보면은 그 당원 지역 주민 그 경조사에 그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법에는 이러한 경조사의 그 축의 그 축의 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그 주례도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뭐 그냥 조사 여기 애경사에 또 자기의 거기 그 하원이 하는 길을 뭐 게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경조사를 꼭 참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비 납부 또 정당 관계 유지 이것은 다음에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그 진성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당의 그 행사에 참여하고 또 이러한 그 정당의 그 관계자를 갖다가 유대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명절 및 지역구 행사의 그 본인 이름의 그 축하라든가 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 이거 2022년도 6월 1일 날그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번 추석 명절 때 뭐 그냥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 누구 그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행사에 적극 참여 및 진성 권리당원 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지역구 아침에 산행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 그런 분도 그냥 계시는데 이러한 모든 생활 주변에서 자기 활동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공감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그런 대인관계를 맺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러한 아침 행사뿐만 아니라 저기 축구에 가가지고 같이 뭐 축구를 한다든가 또 테니스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또 그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주민들하고 그 운동을 하면서도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저 지역 봉사 활동도 하는 것도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 연시 또는 거기 그 생일 등에 그 당원 또는 국민의 그 연한장을 발송한다든가 또 축하 카드 등을 발송한다든가 이것도 그 유권자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미리 또 투표를 그분들이 자기를 우군으로 그렇게 또 뭐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